명상명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시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점점 더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선택과 습관들이 노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외롭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은 그런 실수를 피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단순히 몸 상태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금세 회복되곤 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작은 질병도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비용 문제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순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자신감마저 잃게 되죠.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는 몸의 순환을 돕고 근력을 유지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식사도 중요한데요. 무조건 적게 먹으려고 하거나 편리한 음식만 찾기보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기를 멈추는 습관도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위험합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점점 세상과 단절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도구를 배우지 않으면 가족들과의 소통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합니다. 요즘은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강의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의 만남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들에게 섭섭함을 느껴 마음의 문을 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다리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는 정기적으로 소통하세요. 바쁘다고 자녀들과 멀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짧게라도 전화하거나 안부를 묻는 습관을 가지세요. 친구와의 만남도 중요한데요.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는 마음에 이안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간단해 보이지만 노후의 삶을 크게 바꾸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함정 중 하나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든 가정이든 자신이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독립하며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생각은 무척 위험합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역시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얘가 가진 경험과 지혜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무형의 자산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인생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쌓아온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젊은 사람들에게 삶의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역사와 가치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취미를 활용해 봉사활동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나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에 다시금 기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점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거부하거나 멀리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배움의 늦음이란 없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손자나 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가르치는 데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과 연결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될수록 외로움도 사라지고 삶의 활기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세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지만 노년기에는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표정과 말투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그만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목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책을 읽는 것, 짧은 산책을 하는 것, 또는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처럼 사소한 목표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점입니다. 삶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우리를 더욱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나를 돌보고 세상과 연결되며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할 노후의 모습 아닐까요? 이어서 더 구체적인 사례나 명언 혹은 한층 더 심화된 이야기로 이어가길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취와 함께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나는 저걸 하지 못했을까? 같은 후회와 아쉬움은 마음을 짓누르고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앞으로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과거의 후회 대신 현재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는 단지 우리가 지금을 더 잘 살기 위한 교훈일 뿐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욕심을 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욕심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은 나 자신을 지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 감정적인 짐, 지나친 욕망을 정리하는 과정은 우리를 한결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 과거의 기억에만 묶여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작은 기쁨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큰 성공이나 특별한 성취를 이뤄야만 행복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순간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정원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 혹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짧은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바로 행복의 실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들을 지나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런 작은 질문이 삶의 태도를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중요한 또 하나의 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거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것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줍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일을 넘어서서 마음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력이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이 되어 그 도전에서 얻는 성취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만큼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그런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특히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나 교훈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욱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기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글로 남기거나 강의나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기도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는 일은 삶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도 노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조금 더 외향적으로 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들을 수용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자기 수용과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더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외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심리적인 상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지기도 하는데, 이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습관이나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 등이 그러한 변화의 예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외부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더욱 풍성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며 매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노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열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나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반드시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방향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 더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그럼 노후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 가능한 팁들을 더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팁들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팁은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 근육 유지, 체중 관리는 물론 정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등으로 시작하여 점차 몸 상태에 맞게 운동 강도를 늘려가세요. 꾸준한 운동은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도 줄어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지방과 당분을 줄이는 식단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소화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과식을 피하고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체중 관리와 건강에 유익합니다. 세 번째 팁은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후가 되면 자주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기도 하고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며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적인 여유와 평안을 찾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그리고 자연과의 만남은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하거나 산책하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소소한 실천이 쌓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삶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인간관계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점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세요.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거나 동네 모임에 나가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술을 활용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손주들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배워보세요. 세상과 연결된다는 느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가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제부터는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보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작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맞이하며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높이고 나이와 관계없이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여러분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노후는 단지 나이가 든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행복한 시기로 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안하고 고독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전히 가치 있고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노후를 뜻깊고 보람찬 시기로 만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며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가짐, 건강한 생활 습관, 지속적인 배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시점에서도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꾸준히 실천해 나가세요. 그 길이 여러분을 행복한 노후로 인도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